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 하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과 식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주로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럼 뭐 고혈압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테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좀 실생활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코로나19를 2년째 우리나라도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나트륨 과잉 섭취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2명이 집에 있는데 6월 달부터 이제 학교를 좀 가기 시작했고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학교를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네, 이렇게밖에 안 갔거든요. 학교에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가밀 학교다 보니까 학교 가는 횟수가 너무 적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뭐 점심 때는 뭐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시켜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편의점 도시락, 여기 보이시죠? 지금 스팸 도시락인 것 같아요. 스팸이 이렇게 5장이 있고 밑에 밥이랑 뭐 반찬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옆에도 보시면 편의점 도시락에 라면 그리고 탄산음료 이렇게 뭐 같이 세트인지 따로 주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편의점 도시락이 지금 나트륨 함량이 1344mg 같으면 우리 나트륨 권장량이 하루에 2000ml 정도입니다. 그러면 67%, 한 70% 정도를 한 끼에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한 끼로 권장량 절반 이상을 섭취를 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혼밥 드시는 분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자, 가장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을 누린 업체가 그저 배달 앱 또는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배달 음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치킨, 짜장면, 짬뽕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지금 4000mg면은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먹는 셈이죠. 네. 그리고 치킨, 뭐 짜장면, 피자 이런 거 다 김치찌개라든지 햄버거 같은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나트륨 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면. 우리 너무 손쉽게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라면 대란이 날 정도로, 라면이 많이 판매가 됐었죠. 그리고, 보시면 라면 한 개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2000mg죠. 하루 권장량만큼 라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자, 면색 조리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트륨 함량을 좀 낮추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면색적 조리법은 27%까지 그러니까 한 30% 정도까지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냄비를 2개를 이용을 해서 먼저 하나는 물이랑 면만 넣고 끓이고요. 하나는 스프를 넣고 각각 한 4분 정도씩 끓여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끓이는 거죠. 따로 끓여서 면을 건져서 끓인 스프 냄비에다가 면을 넣은 다음에 한 30초 정도만 더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면이랑 스프를 같이 넣어서 끓이게 되면 면에 스프의 성분, 그러니까 나트륨 성분이 흡수가 많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에 나트륨이 흡수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30% 가까운 나트륨 섭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나트륨을 좀 적게 먹기 위해서는 라면을 안 먹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또 라면을 가끔 또 안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면색적 조리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자, 고혈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고, 보통은 이제 14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하고, 130부터 140 정도가 고혈압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혈압과 콩팥과의 관계. 정말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혈압이 생기면 콩팥이 합병증으로 나빠질 수도 있고, 콩팥이 나쁘면 또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뭐 신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자, 우리 이렇게 말기 신부전 같은 경우는 당뇨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고혈압. 그다음 나머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뇨 다음으로는 고혈압이 이제 두 번째 원인 질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소금 섭취와 건강,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저나트륨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과 나트륨. 자, 소금과 나트륨은 다릅니다. 소금 이꼴 나트륨이 아니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진 나트륨은 Na이고요. 염소는 CL이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양은 나트륨 양의 2.5%, 2.5배. 그러니까 소금의 40%가 나트륨이 양이 되는 거죠. 보시면 염소가 60%를 차지하고요. 나트륨은 40% 정도 소금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렇다라는 거. 그러면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의 양은 자, 라면 한 봉지에 아까 2000mg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g이라는 거죠. 그럼 소금으로 환산을 하면 2g 곱하기 2.5를 했더니 5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 양은 2g이고 소금 양은 5g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권장량, 투석 환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량과 우리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소금량은 동일하게 5g 정도입니다. 5g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아마 제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5g. 이건 설탕이긴 한데, 요거 하나가 5g입니다. 자, 그럼 한국인의 권장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문화, 뭐 장아찌, 김치 이런 문화들 때문에 5g 가족은 사실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10g 정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섭취량은 오히려 훨씬 더 넘어서 15g. 그러니까 권장량의 3배 정도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굵은 소금 같은 거. 보통 우리가 뭐 김치라든지 간장, 된장 같은 걸 만들 때 굵은 소금을 보통 이용을 하고요. 꽃소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순물이 제거돼서 약간 맑은 국물 요리 같은데 국 끓일 때 꽃소금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맛소금 같은 경우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가 코팅이 돼서 볶음 요리나 뭐 나물 요리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이제 약간 감칠맛이 나게 하게끔 조미료처럼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죽염. 자, 죽염은 1000도씨 이상에서 9번 구웠다고 하는데 죽염을 드시면은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전혀 구운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죽염은 좀 더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나트륨 함량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 볶은 소금이나 구운 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변형이 좀 되거나 아니면 미네랄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첨가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염소금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나트륨 함량을 낮춰서 섭취를 하라고 하니까 저염소금을 쓰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저염소금이라는 건 NaCl에서 Na, 나트륨을 빼고 뭐가 들어가냐면 K가 들어가죠. KCl이 됩니다. 그러면 칼륨 섭취를 좀 조심해야 되는 우리 투석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염소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쓴맛도 많이 나고요. 칼륨 함량이 그러니까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싱겁게 먹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저나트륨 시기는 5g 정도로 제한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뭐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병되고 또 합병증을 많이 일으키는데 특히 이제 콩팥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 신장이 하는 기능 다 알고 계시죠?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도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많이 지나치게 섭취를 할 경우에는 콩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질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콩팥에 많은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자, 그리고 자,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 이렇게 골다공증의 위험도 많이 높다라는 거. 자, 칼슘, 자, 나트륨을 이제 배설을 하면서 칼슘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칼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뼈에서 칼슘을 용출시켜가지고 그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인 뼈 구조와 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암. 위암 또는 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가 많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위암이 발생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위 질환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생활에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해야 되느냐. 자, 현명한 식품을 고르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싱겁게 조리하고 또 먹을 때 우리 또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매 시에, 그러니까 살 때부터 우리가 저나트륨 재료를 구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반조리 식품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식품, 가공되지 않은 신선하면서 자연에서 나온 식품들을 먼저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양념에 재운 고기라든지 파는 반찬은 좀 짜고 달고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반찬들이 많기 때문에 파는 반찬보다는 내가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트륨 양념 재료 양념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천연 향신료 위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식품 표시, 요즘에는 식품 표시가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특히 가공식품 같은 거 구매하실 때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곡류군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밥이나 뭐 생면, 감자 이런데 뭐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낮지만 이런 뭐 크래커라든지 콘프레이크, 뭐 감자튀김 이렇게 일단 가공이 되면 될수록 나트륨 함량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 그냥 이런 생채소에는 나트륨 함량이 거의 바닥에 있죠. 그런데 뭐 김치를 담는다든지 단무지나 피클 같은 이렇게 뭐 절인, 소금에 절인 식품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자, 어육육은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단백질 식품,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돼지고기, 뭐 그냥 소고기, 그냥 고등어, 이런 것들은 나트륨 함량이 낮지만 뭐 돈가스, 지금 햄, 베이컨, 고등어 자반 같은 경우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고등어는 자반이나 말린 생선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냥 생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자, 우유나 유제품, 자, 우유, 요구르트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치즈나 버터, 뭐 버터 이런 것들 나트륨 함량이 많이 높죠. 자, 나트륨 잠재 식품, 자, 1등 여기 나와 있는 식품이 20가지가 전부 다 이제 좀 높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인데 그 중에 지금 1등을 차지한 게 바로 짬뽕입니다. 아까 짬뽕 한 그릇을 다 드시면 4000mg. 네. 하루 권장량의 2배를 한 끼에 다 먹게 되는 그런 결과죠. 2위가 중국집 우동, 3위가 간장게장. 쭉 보시면 면 요리가 11개, 대부분이 그 국물 요리라는 거. 보시고 그런 이제 요리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고 국물이나 면 요리 드실 때는 국물 건더기 위주로만 좀 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짬뽕 뭐 거의 10g 정도. 이건 이제 소금량으로 한산을 해 놓은 겁니다. 칼국수 냉면 뭐 이런 것들 다 거의 10g에 가깝죠. 그리고 카레, 비빔밥, 뭐 김밥, 돈가스 이런 것들 쭉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식품을 가공하면 얼만큼 나트륨 함량이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그냥 식빵으로 가공을 했더니 33배의 나트륨 함량이 올라갔습니다. 자, 라면 스프, 라면으로 가공을 했더니 965배. 뭐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주스로 가공을 했더니 13배 나트륨 함량이 또 올라갔죠. 그 다음 케첩으로 가공을 했더니 195배. 네. 그 다음에 감자를 프렌치 후라이로 가공을 했더니 114배. 그리고 돼지고기를 돈가스로 가공을 했더니 16배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뭐 100배, 뭐 900 몇십 배, 거의 1000배에 가까운 나트륨 함량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만큼 자연식품에 비해서 가공된 식품은 굉장히 나트륨 함량이 높다라는 거. 전 마지막에 안 했네요. 자, 돼지고기를 햄으로 가공을 했더니 19배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하는 반찬과 파는 반찬, 비교를 하시면 파는 반찬이 훨씬 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귀찮더라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게 나트륨 함량이 훨씬 더 적겠죠. 자, 그리고 양념류의 변화. 설탕이나 소금보다는 이런 천연 향신료, 마늘이나 깨, 허브, 식초, 강황가루, 생강가루, 뭐 마른 홍고추나 고춧가루, 뭐 청양고추, 후추, 식초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우리가 굳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맛을 좀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향신료를 이용한 요리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제가 뒤에 또 조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영양 표시. 자, 영양 표시, 영양 성분에 보시면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영양 표시를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열량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단백질량, 지방량, 콜레스테롤 표시하게 돼 있고요. 나트륨 함량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들었는지 확인하고 여기 퍼센트는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권장량의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얼만큼 들었는지 이만큼 먹으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영양 표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라면 자, 같은 라면이지만 영양 표시를 보면 약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너라면 라면의 영양 표시. 자, 먼저 나트륨 함량을 찾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내 영양 성분을 보시면 그 1930mg 한 97% 정도. 여기는 2440mg 100%가 훨씬 넘죠. 122%. 같은 라면이지만 나트륨 함량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면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라면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라면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을 보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나트륨뿐만 아니라 열량 같은 거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당이 있으시면 당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단백질량이라든지 지방량 같은 거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영양 표시 보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하루에 먹게 되는 나트륨량. 자, 식품 자체에도 나트륨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에도 특히 단백질 식품 같은 데는 식품 자체 내에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가공하게 되면 또 가공한 그 식품 속에 나트륨 양이 어마어마했었죠. 들어있고 또 조미료나 양념을 또 넣게 되면 또 나트륨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목표 섭취량이 5g인데 내가 먹는 양은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짠 양념은 소금이죠.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이 멸치 다시다 같은 경우는 2.5g, 간장은 5g, 된장은 10g, 고추장은 또 10g,
케첩은 30g, 마요네즈는 40g, 마가린 버터는 50g.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 1g에 해당되는 양들을 알고 계시면 소금 대신으로 다른 양념을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좀 나트륨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저나트륨 조리를 위한 요령. 식품 자체의 신선한 맛, 그러니까 식품 가공되지 않은 그런 식재료를 사용해서 먼저 소금량을 줄이고 소금량이 많은 식재료는 좀 제거를 해서 그리고 조리 방법 같은 경우도 아까 천연 향신료를 이용한 것들을 좀 이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양념이나 조미를 할 때는 소금이 제일 짜다고 말씀드렸죠. 뭐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로 좀 바꾸어서 다른 양념으로 조리를 하는 것이 좋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식재료라든지 이런 좀 향미가 있는 식재료들 있죠. 향이 좀 나는 미나리, 버섯, 양파 같은 것들, 이런 향이 좀 나는 채소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간을 안 하더라도 좀 식품 자체에서 그런 향미를 느끼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의 간 같은 경우도 가능한 이제 싱겁게 반찬 자체만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싱겁게 하고 음식 맛을 확인한 후에 먹기 직전에 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5분 하기로 했는데.